50년 7번.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경기 침체를 사전에 예고하는 신호가 있습니다. 정부 채권의 이자율, 그 중에서도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아지는 순간, 경제학자들은 이 신호를 보며 공포를 느낍니다. 이름하여 장단기 금리 역전. 그런데 대체 왜 이자율이 뒤집히는 것만으로 경제 전체가 위기에 처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지금 2022년부터 이 신호는 다시 울리고 있습니다. 먼저 금리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돈을 빌릴 때 내는 이자. 그게 금리입니다. 국채, 즉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에도 금리가 있습니다. 2년 만기 국채를 사면 2년 후에 이자를 받습니다. 10년 만기 국채를 사면 10년 후에 이자를 받습니다.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돈을 빌려주면 위험이 더 큽니다. 10년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보통은 10년물 금리가 2년물 금리보다 높습니다. 더 오래 빌려줄수록 더 많은 이자. 이것이 금리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 곡선이 정상 수익률 곡선, 즉 우상향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 상식이 뒤집힙니다.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아지는 순간이 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수익률 곡선 역전이라고 부릅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패턴이 놀랍도록 일관됩니다. 1973년 역전, 1974년 오일 쇼크 침체, 1980년 역전, 1980년에서 1982년 이중 침체, 1989년 역전, 1990년에서 1991년 걸프전 침체, 2000년 역전, 2001년 닷컴 버블 붕괴, 2006년 역전, 2008년 금융위기, 2019년 역전, 2020년 코로나 침체, 50년 동안 7번의 역전, 그리고 7번 모두 침체가 뒤따랐습니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그렇다면 왜 금리가 역전되는 것일까요? 핵심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중앙은행의 급격한 금리 인상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중앙은행이 단기 금리를 빠르게 올립니다. 2년물 같은 단기 국채 금리는 즉시 따라오릅니다. 두 번째,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입니다. 투자자들이 미래를 두려워하면 안전한 장기 국채로 도망칩니다. 장기 국채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르고 금리는 오히려 내려갑니다. 세 번째,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단기는 올라가고 장기는 내려가고 그 교차점에서 역전이 탄생합니다. 결국 역전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올렸다는 집단적 경고입니다. 이 역전이 실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상적인 경제에서 은행은 단기로 돈을 빌립니다. 예금자들에게 2% 이자를 주고 장기 대출로 4% 이자를 받습니다. 이 2%포인트 차이가 은행의 수익입니다. 그런데 역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단기 조달 금리는 5%로 치솟습니다. 그런데 장기 대출 금리는 4%밖에 안 됩니다. 빌려오는 돈이 더 비쌉니다. 은행은 손해를 봅니다. 당연히 대출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기업은 투자할 돈을 구하지 못합니다. 공장을 짓지 못하고 직원을 뽑지 못합니다. 이것이 역전이 침체로 이어지는 실제 경로입니다. 경제학자 캠벨 하비는 1986년 박사 논문에서 이 관계를 처음으로 수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당시 학계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논문 발표 자리에서 한 심사위원이 물었습니다. 이자율 하나로 경기를 예측한다고? 너무 단순한 것 아닌가? 캠벨 하비는 데이터를 다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교수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4년 후 1990년 침체가 왔습니다. 1989년에 역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제 연구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90년 침체가 왔을 때 1990년에 역전이 있었다는 걸 모두가 기억했습니다. 그의 논문은 이후 경제학의 고전이 되었습니다.
2006년 봄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이미 2년 가까이 금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해 2월 2년물과 10년물 금리가 역전되었습니다. 연준 내부에서도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연준 의장 벤 버냉키는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수익률 곡선 역전이 반드시 침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나온 지 18개월 후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졌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대공황 이후 인류 역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였습니다. 전 세계 수천만 명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집값이 폭락했고 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2006년 봄의 역전으로 이미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역전이 침체를 예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역전 자체가 침체를 만드는 것인지. 답은 둘 다입니다. 먼저 역전은 시그널입니다. 수백만 명의 투자자들이 미래를 두려워한다는 집단적 신호입니다. 동시에 역전 자체가 침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은행 수익성이 악화되고 대출이 줄고 실제 경제가 위축됩니다. 예언이 스스로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호는 두 겹으로 무섭습니다. 역전을 보는 것 자체가 공포를 만들고 그 공포가 더 나쁜 결과를 낳습니다. 자기 실현적 예언. 경제학에서 가장 위험한 현상 중 하나입니다. 2022년 4월 역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역전의 깊이는 역사상 최대였습니다. 2년물과 10년물의 차이가 무려 1%포인트를 넘었습니다. 역전이 지속된 기간도 역사상 가장 길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2년 이상.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침체가 오지 않았습니다. 미국 경제는 계속 성장했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역전의 역사가 마침내 깨지는 것인가? 아니면 단지 시간의 문제인가? 이 점에 대해 경제학자들의 의견은 둘로 갈립니다. 한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팬데믹 이후 재정 지원이 경제를 떠받쳤기 때문에 침체를 피했습니다. 다른 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전 이후 침체까지는 평균 18개월에서 24개월이 걸립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캠벨 하비 본인은 2024년 인터뷰에서 경고했습니다. 저는 제 모델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역전이 2년 넘게 지속되었다면 침체의 깊이가 더 깊을 수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는 시점이 다를 뿐입니다. 이 논쟁의 결말은 시간만이 말해줄 것입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 50년 동안 7번 울린 경보음입니다. 그 경보는 언제나 맞았습니다. 이번 2022년의 역전이 처음으로 빗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인지 그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역전은 이번에도 맞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이 채널에는 경제에 숨겨진 진실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구독하고 함께 해주세요.